콩나물은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속이 불편할 때도 부담 없고 몸이 약할수록 더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밥상에 올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콩나물을 먹고 난 뒤 이유 없는 더부룩함, 얼굴 붓기, 묘한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음식 조합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음식을 먹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멀쩡한데 누군가는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를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냥 컨디션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이 쌓이면 몸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조합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답을 듣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불편함의 신호는 대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속이 살짝 묵직한 느낌,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아침, 이유 없는 피로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는 병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병이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은 늘 착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자극이 없고 담백하고 누구에게나 무난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느껴도 음식 탓이라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해졌나, 체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정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들어간 조합이 몸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직 대중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순간 식습관 전체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식탁을 의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합니다. 특히 음식은 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방식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원인을 바꾸지 않고 약이나 시간으로 넘기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 불편함이 단발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 다음에는 불편하고 또 멀쩡했다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자극도 이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그 자극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나물은 절대 문제일 리 없다고 단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콩나물국을 먹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식탁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어떤 조건 때문일까요?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미 몸이 한 번쯤 경고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상식을 한번 깨고 들어가겠습니다. 콩나물이 몸에 좋다는 말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안전하게 포장되어서 우리 머릿속에서 콩나물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원인을 다른 데서만 찾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렇게요. 그런데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속이 불편한 분들이 내원했을 때 식단을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기름진 건 피했고 매운 것도 줄였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대신에 담백한 국, 나물, 채소 위주로 먹었다는 이야기요. 딱 들으면 모범생 식단이죠.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모범생 식단은 방심을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심했는데 왜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원인을 더 엉뚱한 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위가 약해졌나? 장이 나빠졌나? 유산균을 바꿔야 하나? 검사를 해야 하나? 이때 딱 한 가지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착하다고 믿어온 그 음식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담백하고 기름도 없고 맵지도 않고 국으로 먹으면 따뜻하고 나물로 먹으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경고가 있어도 그 경고를 콩나물 쪽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착한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내 상태와 조합과 타이밍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콩나물국 먹고 나서 속이 더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스가 차고 트림이 늘고 배가 묵직해진 느낌. 그런데도 그날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넘깁니다. 다음 날도 콩나물 비빔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은 콩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몸은 신호를 더 크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신호로는 우리가 안 듣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이 신호가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았던 불편함이 이제는 며칠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왜 이러지? 큰 병인가? 나만 이런가? 그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 보이는 음식에 매달립니다. 그게 바로 담백한 국과 나물이고 그 중심에 콩나물이 자주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식 파괴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문제를 양으로만 판단합니다.
많이 먹어서 탈났다. 조금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양보다 조합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무엇과 함께 들어갔는지가 속을 바꿉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는 콩나물을 단독으로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콩나물국을 먹을 때도 밥을 먹죠. 김치를 곁들이죠. 어떤 분은 젓갈 반찬도 같이 드시죠. 콩나물 무침을 먹을 때도 고기와 같이 먹거나 매콤한 양념과 함께 먹습니다. 비빔밥으로 먹을 때는 고추장과 같이 섞이죠. 즉 콩나물은 늘 다른 것과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 불편하면 그중 가장 자극적인 것만 탓합니다. 김치가 문제였나? 고추장이 문제였나? 고기가 문제였나? 그러면서 콩나물은 계속 안전지대에 남습니다. 안전지대에 남는 음식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으면 패턴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지면 몸은 그 패턴에 맞춰 반응을 굳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더부룩함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피로, 붓기, 속쓰림, 입맛 변화 같은 방식으로 얼굴을 바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결론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단정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단정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조합으로 안 먹으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같은 사람도 시기마다 상태가 다르고 식사 타이밍과 수면, 스트레스, 약 복용 여부까지 반응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콩나물이 무조건 편한 음식이라고 믿는 순간 내 몸의 불편함을 해석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는 동안 불안은 더 커집니다. 원인을 모르니까요. 원인을 모르면 사람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거나 무리하게 단식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가거나 혹은 아예 포기하고 아무거나 먹어버립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년 이후에는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콩나물을 먹고 난 뒤 내 몸은 정말 편했나요? 아니면 편해야 한다고 믿어서 불편함을 무시했나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들 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장, 그리고 담즙 소화를 돕는 액체의 흐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흐름이 예전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조합이 이제는 오래 머물면서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라는 말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몸이 아직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만 찾는 법은 배웠지만 내 몸에 맞는 조합을 찾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콩나물은 머리랑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냐? 바로 그 질문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단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특정 성질을 가진 음식과 만났을 때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주목된다고 합니다. 그 특정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만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 같이 올라가는 반찬과 양념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안에 몸에서 나오는 작은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트림이 늘었는지, 입안이 이상하게 마르는지, 배가 차는지, 졸음이 쏟아지는지, 얼굴이 붓는 느낌이 있는지 대단한 변화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만 찾아도 됩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긴장의 뼈대입니다. 아직 원인도 정답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 하나는 흔들렸을 겁니다. 콩나물은 무조건 안전하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자,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식을 믿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했는지에 집중합니다. 주변에서 좋다더라, 예전에 들었다, 방송에서 봤다. 그런데 최근 건강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강 습관은 좋다더라를 내 몸의 기준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정보는 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적인 사람, 평균적인 식습관, 평균적인 생활 패턴. 하지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 특히 40대부터 80대까지는 평균과 멀어지는 시기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수면이 얕아진 분도 많고, 운동량이 줄어든 분도 많고, 스트레스가 쌓인 분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콩나물은 여전히 무조건 안전한 음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나물은 싸고 구하기 쉽고 조리도 쉽고 국으로도 되고 반찬으로도 되고 밥으로도 됩니다. 즉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음식은 의심에서 빠집니다. 의심에서 빠진 음식은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되면 몸은 그 패턴을 통해서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상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피곤합니다. 속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간단히 콩나물국에 밥 말아 드십니다.
담백하니까 부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이상하게 얕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어떤 분들에겐 저녁 식사의 조합이 수면 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불안은 원인을 모를 때 폭발합니다. 원인을 알면 조심할 수 있고 조심하면 통제감이 생깁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콩나물처럼 안전하다고 믿어온 음식은 원인 후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제감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의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놓고 며칠 드십니다. 반찬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묘하게 쓰립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위산이 올라왔나 보다, 약을 먹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콩나물 무침을 만들 때 어떤 양념을 쓰셨는지, 그리고 그 반찬을 무엇과 같이 드셨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반복됐는지.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음식은 더 이상 한 끼가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누적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은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살짝 불편한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불편함이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내가 위가 안 좋아. 원래 내가 장이 예민해. 원래 내가 체질이 그래. 이렇게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편합니다. 원인을 내 체질 탓으로 돌리면 바꿀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은 결국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놀랄 포인트가 있습니다. 콩나물은 한 가지 형태로만 먹지 않습니다. 국으로 먹고, 무침으로 먹고, 비빔밥으로 먹고, 라면에 넣고, 찌개에 넣고, 해장으로 먹습니다. 형태가 달라지면 같이 들어가는 재료와 양념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똑같이 콩나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사실은 콩나물 자체가 아니라 콩나물이 특정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건너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은 단독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과 만나면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마치 평소엔 조용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만나면 예민해지는 것처럼요. 음식도 비슷합니다. 콩나물은 그 경계선에 자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몸이 예민해지는 조합은 사람마다 스위치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겐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겐 바로 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내 주변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더 답답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피해야 하냐? 무엇이 상극이냐? 지금 그 질문을 품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 질문이 생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방향만 찾겠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이 될 수 있는 조합은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분들에겐 붓기나 피로 혹은 컨디션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섭죠. 왜냐하면 붓기나 피로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붓기와 피로는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으로만 보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에서 과부하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떤 조합이 스위치를 켜는지 그 실체를 다음 단계에서 드러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깊은 불편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아직 표면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다른 음식보다 낫지 않나? 적어도 위험한 음식은 아니잖아. 바로 이 생각이 다음 단계를 가로막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중년 이후 건강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문제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늘 사소한 불편함이 쌓여서 어느 날 한계선을 넘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불편함이 반복되는 음식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집에 늘 있는 음식 말입니다. 콩나물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값이 싸고 조리가 쉽고 냉장고에 늘 있고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몸이 안 좋을 때도 먹습니다. 즉 몸이 약할수록 더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몸이 약할 때 먹는 음식이 항상 몸을 회복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몸이 회복하려는 과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착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입혀왔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음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더 자주, 더 익숙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졌을 때는 평소와 같은 자극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 문제를 위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장, 그리고 담즙의 흐름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흐름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느려진다는 건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조합이
이제는 그 자리에 오래 남아서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때 불편함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뒤 혹은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콩나물이 문제인 이유는 콩나물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질은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몸 안에서 수분과 노폐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이 더디게 처리되면서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도 관찰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해당되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조합을 계속 먹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겠지라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반응은 솔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묘하게 붓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합니다. 신발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데 전날 특별히 짠 음식을 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년 이후의 붓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음식 조합은 다음날 아침에 몸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나물국을 저녁에 먹고 담백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유난히 몸이 무겁다면 이건 무시할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하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잘못 잤나가 아니라 어젯밤 조합이 나에게 맞았나로 말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던 연결이 보입니다. 몸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봐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불안을 얹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콩나물을 아주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다. 가끔 먹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2번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이지만 몸에는 반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던 빈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깨진 시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약을 복용하는 시기,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 이런 시기에는 몸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여유가 줄어들면 음식 선택의 허용 범위도 좁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음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콩나물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즘만 이상하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지? 무엇을 기준으로 먹어야 하지? 지금 이 혼란이 정상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만들수록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서 결론을 미룹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시할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내 몸을 다시 관찰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 따라가면 불필요한 고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안 맞는 체질이 있구나. 나는 그 체질인가 아닌가만 알면 되겠네. 하지만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체질이라는 말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의 고정된 틀에 넣어버립니다. 나는 원래 소화가 약해. 나는 원래 붓는 체질이야. 나는 원래 장이 예민해.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매일 달라집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르고 아침의 몸과 저녁의 몸도 다릅니다. 수면 시간, 수분 섭취, 스트레스 정도, 운동량,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음식 반응은 체질보다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태는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뀐다는 건 어제 괜찮았던 조합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예전에는 문제 없던 음식이 지금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하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의 불편함은 넘길 수 있지만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달라진 상태는 그냥 나이 탓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콩나물과 관련된 문제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잡해집니다. 어떤 날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겹치는 날,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한 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 저녁 식사가 늦었던 날, 그날은 같은 콩나물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때 몸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입니다. 속이 애매하다. 뭔가 더부룩하다. 기분이 처진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하다. 다음날 아침 유난히 몸이 무겁다. 이 신호들은 하나만 보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들을 한데 묶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해석합니다. 졸린 건 잠을 못 자서, 더부룩한 건 급하게 먹어서, 기분이 처진 건 날씨 때문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음식과의 연결고리는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늘 한꺼번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원인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안을 얹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말은 곧 한 번 부담을 받으면 예전보다 오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먹고 생긴 불편함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식사,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날 먹은 음식만 의심합니다. 어제 먹은 콩나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합이 들어오면 불편함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기억은 의식 위로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막연한 불안으로 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찜찜하다. 이게 바로 원인을 모르는 불안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불안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갑자기 음식 종류를 확 줄이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기대거나 혹은 모든 걸 체질 탓으로 돌리고 포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년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포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신호는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 강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특정 음식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특정 상태에서의 조합을 관찰하라. 이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콩나물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과 같이 먹었을 때 불편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접근이 왜 어렵냐면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글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뭘 기준으로 봐야 하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일부러 답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결론 내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불편함은 필요합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는 분들만이 자기 몸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괜찮았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겼는지 같은 콩나물인데 결과가 갈린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만든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헷갈림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나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가? 이 질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을 기대하면 거의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콩나물국일 수 있습니다. 같은 콩나물 무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식사일 수 있습니다. 먹은 시간, 같이 먹은 반찬, 그날의 컨디션, 전날의 수면, 식사 속도, 씹는 정도, 식사 후 활동까지 모두 다릅니다. 몸은 이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받아들입니다.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콩나물국을 드십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고 지금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속도 편하고 붓지도 않고 피로도 없습니다. 이분은 늘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양도 일정하고 식사 후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몸의 리듬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다른 분은 비슷한 콩나물국을 저녁에 드십니다. 그날따라 식사가 늦었고 낮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속이 답답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담백한 걸 먹었는데 왜 이러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분 중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의 상태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음식만 비교합니다. 상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저 사람은 괜찮다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은 따라하는 순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며칠 드신 분이 계십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속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셋째 날 먹은 점심만 의심합니다. 사실은 며칠간 누적된 반찬이 하나의 흐름을 만든 건데 우리는 늘 마지막 한 끼만 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콩나물 비빔밥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이분의 공통점은 식사량이 과하지 않고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며 저녁에는 콩나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담이 쌓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콩나물이 문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콩나물이 무조건 안전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빠지면 사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내 몸에 맞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비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콩나물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속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콩나물을 끊으면서 동시에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겼고 짠 반찬을 줄였고 야식을 끊었습니다. 무엇이 효과였을까요? 콩나물 하나만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콩나물을 계속 드시면서도 같이 먹는 조합을 바꿨더니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훨씬 덜 자극적이어서 잘 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변화가 더 지속 가능하고 몸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사례가 주는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콩나물을 먹고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불편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그날 달라. 이 말은 포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날그날 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식사시간, 활동량. 이 중 하나만 달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뭘 믿고 먹어야 하냐?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사례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내 몸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례에서 조건을 보십시오. 언제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무엇과 같이 먹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이 네 가지를 보는 습관이 생기면 음식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제감은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의 패턴을 아는 데서 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답을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정답을 주는 순간 다시 방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나물이 위험하다거나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콩나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무엇과 함께, 얼마나 반복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음식 이야기는 늘 반쪽짜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상극이라는 표현은 고정된 조합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충돌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즉 항상 상극인 음식은 거의 없고 상황이 겹칠 때 상극처럼 작동하는 조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극을 목록으로 외우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안전지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피했고 저건 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그런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건강 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안심하는 순간입니다. 안심하면 관찰을 멈추고 관찰을 멈추면 신호를 놓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콩나물을 먹고 난 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지나간 적은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이유로 오늘의 불편함을 무시하지는 않았을까요? 중년 이후의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다만 표현이 조용해질 뿐입니다. 예전처럼 바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피로로, 붓기로, 기분 저하로, 수면질 저하로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하나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이 나타나면 분명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콩나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콩나물은 많은 분들의 식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습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반복은 패턴이 되고 패턴은 몸의 반응을 고정시킵니다. 몸이 고장났다고 느껴질 때 실제로는 고장난 게 아니라 오래 무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유행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먹은 콩나물 한 그릇을 내 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는 겁니다. 편했는지, 애매했는지, 묘하게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날의 상태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관찰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피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연결됩니다. 이때 비로소 음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이 줄면 몸도 덜 긴장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당장 콩나물을 끊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콩나물은 늘 같은 얼굴로 들어오지만 내 몸은 늘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식탁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콩나물을 먹고 난 뒤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불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쉽게 지나쳐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식사 때 콩나물이 올라온다면 그냥 드시지 말고 잠깐만 내 몸을 살펴보십시오. 그 잠깐의 관찰이 앞으로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